안녕하십니까. 진평군 장애인복지관의 주현준입니다. 감염병에 대해서 건강관리 교육을 1부와 2부에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1부에서는 태풍이나 계절과 관련된 감염병과 예방법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감염병의 정의와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건강관리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풍수의 감염병, 살모넬라균 감염증, 그리고 기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수의 감염병입니다. 장마, 태풍과 함께 찾아오는 풍수의 감염병을 아십니까? 풍수의 감염병은 태풍 및 장마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침수가 발생한 경우 서식처의 환경 변화 및 위생 환경이 취약해져 병원균, 모기, 파리, 쥐 등 감염 매개체에 의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감염병은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모기 매개 감염병,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입니다. 오염된 물,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감염 등이 있습니다. 예방법으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물이 닿거나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 섭취하지 않기,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을 먹고 사용하기,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 먹기,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을 시 조리하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감염병 매개체의 증가로 인한 모기 매개 감염병, 말라리아, 일본내염 등이 있습니다. 예방법으로는 모기 활동 시간, 주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에 야외 활동 자제하기, 밝은색 긴팔, 긴 바지 착용하기, 모기 기피제 및 실내 상충제 사용하기,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하기, 말라리아 발생 지역 거주하고 2년 이내에 발열, 오한 등의 증상 발생하면 즉시 진료받기 등이 있습니다. 수해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및 파상풍, 침수 지역에서 작업 시 반드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수해복구 작업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작업 중 오염된 상처가 생기거나 작업 후 발열 등 증상 발현 시 인근 병원에서 진료 및 필요 시에는 파상풍 예방 접종이 필요합니다. 수해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에 의한 렙토스피라증,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 쥐 등의 설치류, 소, 돼지, 개 등의 가축의 소변 등의 노출을 통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예방법은 침수 지역에서 작업 시 반드시 방수 처리가 된 보호복과 장갑, 고무장갑을 착용합니다.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수해복구 작업 후 발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접촉으로 인한 안과 감염병.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수건, 베개, 안약 등 개인 소지품을 함께 사용하지 않기. 눈에 부종, 출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살모넬라균 감염증입니다. 더운 날씨에 더욱 기승하는 세균의 적색 경보, 살모넬라균 감염증에 대해서 바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무엇일까요?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의 감염에 의한 급성 위전 감염으로 하절기 환자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주로 균 감염 6시간에서 72시간 후 경련성 복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두통의 증상이 발현됩니다. 설사가 며칠간 지속되어 탈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드물게 소변, 혈액, 뼈, 관절, 뇌, 중추신경계로의 침습적 살모넬라균 감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 원인 식품 섭취 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달걀, 덜 익힌 달걀, 오염된 육류 등이 있습니다. 동물 감염된 동물 주변 환경과 접촉 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치료 방법은 있나요? 대부분 5에서 7일 후에 회복 가능합니다.
탈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심한 설사, 심한 병증,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영아나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는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살모넬라 균 감염증의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네, 먼저 올바른 손 씻기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도록 합니다. 특히 외출 후,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음식 조리 전, 기저귀를 사용하는 영유아를 돌본 뒤, 더러운 옷이나 리넨을 취급한 등이 있습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의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위생적으로 조리하여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달걀 및 가금류를 비롯한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완전히 익혀 먹습니다. 조리 시 조리 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손질하지 않은 식재료를 다룬 후 다른 음식을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야외 활동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등이 있습니다. SFTS의 경우 치명률이 높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야외 농장업이 많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주말 농장, 등산을 하는 일반인도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쯔쯔가무시증.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질환입니다. 발생 시기는 연중 발생하나 10월에서 12월에 주로 발생합니다. 잠복기는 1에서 3주이고 증상으로는 고열, 오한, 발진 등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관찰됩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입니다. 발생 시기는 4월에서 11월, 잠복기는 4에서 15일, 증상으로는 고열, 구토, 설사 등이 있습니다. 치명률은 약 18.4%이고 2013년에서 2021년 발생 평균에 대해서 나타났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농작업, 야외 활동 전에는 피부를 노출하지 않는 작업복 입기, 긴팔 상의에 긴 바지, 장갑과 장화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차단합니다. 이때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어 주십시오. 두 번째,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기피제를 뿌리면 진드기를 물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풀밭 풀수분 피하기. 풀밭에 옷을 벗어두거나 그대로 앉지 마세요.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숲 덤불은 피하십시오. 네 번째, 귀가 후 씻고 빨래하기.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몸 구석구석을 확인해 깨끗이 씻고 작업복은 꼼꼼히 털어서 세탁을 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온열 질환입니다. 무더운 여름 온열 질환을 조심하십시오. 여름철 평균 기온 지속 상승할 때마다 매년 온열 질환자는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주의.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10년간 온열질환 감시 체계 운영 결과에 의하면 온열 질환자의 44.6%는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50.7%는 낮 시간에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고령일 경우에 온도에 대한 신체적 적응 능력이 낮고 심뇌혈관 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식 과도한 운동과 야외 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을 하고 옷을 헐렁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합니다. 수분을 섭취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119 구급대에 요청을 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119 구급대에 요청을 하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을 한 다음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 후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합니다. 폭염 대비 건강수칙 3가지.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 섭취를 하고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를 하도록 합니다. 시원하게 지내기, 샤워 자주 하기,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등을 합니다.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 낮 12시에서 오후 5시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정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